이번 챕터는 경우의 수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왜 공부할까요?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할까? 저는 세 가지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곱셈을 이용한 경우의 수인데 말만 어렵지 아주 쉽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바로 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시 X에서 도시로 Y로 가고 그 다음에 도시 Y에서 G로 갑니다. 근데 도시 X에서 Y로 가는 A, B, C의 세 가지가 있고 Y에서 G로 가는 길은 D, E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 A에서 도시 G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자, 볼게요. A, D라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A, E라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D라는 경로가 있을 수 있고 B, E, 그 다음에 C, D, C, E라는 경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이 여섯 개가 어떻게 나냐면 세 가지 경우,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라 총 여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곱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냥 또 하나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상에 있는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어요. A, B, C 세 갈래 길이 있고 내려온 길은 하산하는 길은요 D, E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산을 꼭대기에 올라서 내려올 때 몇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세 개. 올라가는 길은 세 개고요. 내려오는 길은 두 개라 총 6개의 길이 있습니다. 곱셈의 법칙으로 한 이유는 곱하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관리 뒤에 제품에 제품 번호를 붙여하려고 한다. 첫 글자는 공장의 위치에 따라 글자가 첫 번째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5개의 숫자가 부여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글자가 부여되는데 글자는 A, B, C, D 중에 하나래요. 왜냐하면 공장이 A, B, C, D 4개가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를 부여한다니까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해서 쭉 0부터 9까지 부여됩니다. 그러면 제품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A, B, C, D 중에 하나다. 그 다음은요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겠죠.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될 거예요. 따라서 여긴 4가지 경우가 되고 여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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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 해서 총 4 곱하기 10에 숫자 5개니까 5승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길은 A, B, C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Y에서 G로 가는 길은 D, E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추리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각 경우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총 6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곱셈의 법칙은 말만 어렵지 훨씬 쉽습니다. 글만 읽으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배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예제 3.9를 보겠습니다. A, B, C를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했어요. 자, 이거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A, B, C를 놓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A, B, C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B 또는 C를 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A인 경우는요. 자, 앞의 경우와 차이점은 반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A를 여기다 놨으면 더 이상 A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리가 세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A를 놨으니까 그 옆에 L을 못 넣는 거예요. 즉 A를 반복해서 할 수 없다는 점이 곱셈을 이용한 경우의 수와 다른 경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는 만약에 첫 자리가 A, B였다면 세 번째 자리면 당연히 C로 그냥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C가 됩니다. 첫 번째 자리 A고 두 번째는 C였다면 A, C라 당연히 세 번째 자리는 B가 됩니다. 따라서 B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자리 A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자리에 A 또는 C가 들어서고 두 번째 A인 경우는 세 번째 자리는 당연히 C고요. 여기는 당연히 B가 되고 첫 번째 자리가 C인 경우는 두 번째 자리에 A 또는 B가 들어서고 두 번째 자리에 A면 세 번째 자리는 B,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 B면 세 번째 자리는 A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그럼 6개가 어떻게 나왔는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각각 보니까 각각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ABC 세 가지, ABC 세 개가 있는 걸 N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몇 번째 자리에 있을까요? N번째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리에는 뭐가 나올 수 있죠? 만약 숫자라면 1, 2, 3, 4, 5, 6, 7, 8, 9에서 N까지 있습니다. 즉 경우가 N 경우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자리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 경우인데 그 다음에 두 가지 경우 줄었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ABC 세 가지가 아니고 N개였다면 N-1개가 있을 것이고 쭉쭉쭉쭉 곱하기 해서 맨 마지막에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우리가 3 팩토리얼이라는 걸 쓰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반화시켜서 대상이 n개가 있다면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것이 배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고, 예제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네 종류 콜라에 대해 어떤 소비자가 선호도 순위를 매긴다고 할 때 경우의 수는 얼마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 두 번째 좋은 거, 세 번째 좋은 거, 네 번째 좋은 거였어. 콜라가 ABC가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좋은 거의 후보 대상은 A, B, C, D의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A면 그 다음엔 두 번째 좋은 건요 B, C, D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첫 번째 A고 두 번째 좋은 게 B라고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후보는 C 또는 D가 됩니다. 나머지 마찬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C라면 네 번째는 당연히 D밖에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C가 되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니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 경우마다 3개씩 있고 각 경우마다 2개씩 있고 각 경우마다 1개씩 있어서 결국 4팩토리얼이 됩니다. 이제 순열과 조합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ABC가 있어요. ABC라는 글자 3개가 있는데 이 대상 중에 2개를 선택할 때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때 유의할 점은 뭐냐 하면 A, B와 2개가 선택됐죠? BA 2개가 선택됐는데 이거와 이거를 같은 거로 보느냐 다른 거로 보느냐, 즉 한 개로 카운트할 거냐 2개로 카운트할 거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2개로 카운트하면 이게 2개고 하나로 카운트하면 1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열의 순서, 배열의 순서라 하면 A, B 중에서
어느 게 앞에 와 하는 거야. 여기는 A가 앞에 와 있고 여기는 B가 앞에 와 있어요. 이 순서가 감안되는 순서를 따질 때고, 즉 AB와 BA를 다른 거로 카운트할, 두 개로 카운트할 때고요. 그 다음에 배열에서는 무시된다는 얘기는 AB와 BA를 같은 거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어느 부서에 3명의 직원이 있어요. 미스터 A와 미스터 B와 미스터 C가 있는데 이제 출장을 나갑니다. 이때 그냥 2명이 나가는데, 한 경우는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는 한 명이 팀장이고 또 한 명은 팀원인 경우입니다. 또한 경우를 보면 2명이 모두 다 팀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동등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배열의 순서가 중요한 때는 어느 경우냐면 이 경우는 중요한 거예요. 누가 팀장이냐. 예를 들면 A, B가 됐을 때 앞이 팀장을 해볼까요? 이 경우는 A가 팀장이고 그 다음에 B가 팀원입니다. 그러면 BA로 했으면요, B가 팀장이고 A가 팀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다른 거로 카운트 해야 되겠죠. 즉 두 가지 경우고, 2명 다 팀원이라면 A, B나 BA는 똑같은 거예요. 같이 팀원이니까 그냥 나열만 하나는 A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 B가 앞에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배열의 순서가 무시되느냐 감안되느냐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집니다. 배열의 순서가 감안된다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A, B와 BA는 다른 거고요. 그래서 두 개로 카운트하는 거고, B, C와 CB 두 개로 카운트하는 거고, CA와 AC를 두 개로 카운트해서 경우의 수는 6이 됩니다. 배열의 순서가 무시될 때는 AB, BA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AB라고 표시했어요. 한 개입니다. BC와 CB가 하나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냥 BC라고 했어요. 한 경우로 카운트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3입니다. 자,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데, 배열의 순서가 감안되면 우리 순열이라고 부르고 배열의 순서가 무시되면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감안된다는 얘기는 결국 순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순열 P 퍼뮤테이션이죠. 그래서 P를 쓰고 3개 중 A, B, C라는 3개의 대상 중에 2개를 고릅니다. 컨비네이션은 앞에 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B, C 3개 중에 2개를 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일반식이고요. 여기를 계산해 볼게요. 분자는 3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3 빼기 2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6이 되고요. 컨비네이션 조합의 수의 공식은 분자는 3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2 팩토리얼 곱하기 3 빼기 2 팩토리얼이 돼서 3이 됩니다. 여기는 대상이 n개가 있고요. 몇 개를 선택하냐면 R개를 선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퍼뮤테이션을 많이 쓴다면, 즉 배열의 순서가 감안된다면 n 퍼뮤테이션 R이 되고, 만약에 배열의 순서가 무시된다면 컨비네이션을 쓰고 n 컨비네이션 R로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여기서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3.10입니다. 5개의 종류 콜라 A, B, C, E에서, 그러니까 대상이 5개고요. 3개를 선택한대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1, 2, 3등을 매긴대요. 3개한테 3개에 대해서 1, 2, 3등을 매기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요 등수를 매기지 않는데요. 자, 등수를 매기냐 안 매기냐는 뭐가 차이냐면, 등수를 매기게 되면 순서를 감안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3등이냐죠. 등수를 매기지 않냐면 공동 1등으로 그냥 배열의 순서가 무시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경우에는
permutation을 써야 되는 거고요. 대상의 개수는 5개고 3개를 선택하니까 이렇게 되고, 분자는 5 팩토리얼, 분모는 5-3 팩토리얼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컴비네이션을 쓰고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분자는 5 팩토리얼, 분모는 3 팩토리얼 곱하기 5 빼기 3 팩토리얼이 됩니다. 이제는 이 공식에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왜 공식이 이렇게 나왔을까예요. 우리는 그냥 순열의 수, 조합의 수가 공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막상 계산하는데 실제로 그럴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대상의 수가 3개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대상의 수를 3수로 하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상의 수를 5개인 예제 3.10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상의 수가 5개다 보니까 그림이 복잡해지고 설명도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대상의 수는 최소한 5개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대상의 수가 5개죠. 이때 배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열을 이용한 계산의 수는 이렇게 됩니다. 5가지 경우가 있고요. 여기 4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가지 경우가 있고 2가지 경우가 있고 1가지 경우라 배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5 팩토리얼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중 1, 2, 3등을 매길 때요. 그냥 퍼뮤테이션을 쓸 때죠. 5개의 대상 중에 3개를 고를 때 이 퍼뮤테이션 공식을 쓸 때입니다. 여기서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A, B, C예요. 자, 1등이 A고 2등이 B고요. 3등이 C입니다. 나머지 4등, 5등은 보지를 않죠. 여기서 1, 2, 3등만 3개만 고르는 거니까. 그럼 여기가 A, B, C라고 한 게 배열을 이용할 때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다음에 D, E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또는 A, B, C 다음에 E, D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A, B, C, E, D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에서 퍼뮤테이션을 쓸 때 3개를 골라서 1, 2, 3등을 골라서 A, B, C로 했다면 이 경우는 배열에서 이 2가지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이 2가지 경우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2가지 경우가 있고요. 각각의 1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왜 그러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요 해당되는 만큼 요 하나가 여기 해당되는 만큼의 경우가 있는 경우예요. 따라서 퍼뮤테이션 공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배열을 이용한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요것만큼 2 곱하기 1 만큼 나눠야 되겠습니다. 결국 5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이고요. 지금 경우의 대상 수가 5고 선택을 3개 하니까 결국 이 식, 즉 n 팩토리얼, 분자는 이렇고요. 분모는 n-l 팩토리얼이 됩니다. 즉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컴비네이션을 쓴 겁니다. 공식은 이렇게 됐었고요. 자, 그래서 A, B, C가 있습니다. A, B, C. 동그라미 1번에서는 A, B, C와 A, C, B는 다른 거로 카운트했고요. 즉 2개, 이건 2개로 카운트했고, B, A, C 이것도 다른 거로 카운트했습니다. 그 다음에 B, C, A도 다른 거로 카운트했고요. C도 이렇게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면 컴비네이션은 하나로 카운트할 것이죠. 다. 퍼뮤테이션은 몇 개로 카운트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A, B, C, B, C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 자리는 A, B, C, 두 번째 자리는 B나 C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A, C, C, A, B, C니까 A, C, B, C가 아니라 B죠. A가 됩니다. 컴비네이션에서는 하나로 카운트될 것이 퍼뮤테이션에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퍼뮤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계산됐는데 이것을 6개가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하나니까 다시 여기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3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좀 그림으로 해서 약간 복잡은 하지만 컴비네이션과 퍼뮤테이션이 쉽게 이해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그럴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우의 수를 왜 공부하냐 했더니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probability A란 분모는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발생 가능성이 동일하고 상호 베타적인 경우에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과 전 챕터에서 배운 고전적 확률 공식과 매우 유사한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훨씬 더, 즉 경우의 수를 이용한 공식이 훨씬 범용성이 넓게 사용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2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려면요, 고전적 확률도 계산할 수 있는데 해볼게요. 주사위를 던질 때 2가 나올 확률은 n, 표본 공간의 원소 수는 6이고요. 2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1이니까 결국 6분의 1이 됩니다. 이거로도 풀 수 있겠죠.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주사위 던졌을 때 6가지가 나오니까 사건 A라는 게 2가 나온 발생한 경우의 수는 1이니까 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질 때 2가 나온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예를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왔다는 전제하에 2가 나타나는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모가 표본 공간의 원소 수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 중에 하나이므로 어떻게 적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사용하면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2, 4, 6이죠.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2, 4, 6으로 3가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에 2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이므로 3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고전적 확률의 경우에는 사용 범위가 좁은 반면에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계산은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자가 있는데 상자에 흰색 공이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이 1개가 있어요. 한 번에 1개씩 2개를 꺼낼 때 1개의 흰색 공과 1개의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표본 공간을요, 흰색 공이 2개 나온다. 하나는 흰색 공, 하나는 검은색 공, 둘 다 검은색 공.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의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려면 이때
발생 확률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이 WW가 나올 확률과 WB가 나올 확률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W1, W2, W3라고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꺼내진 거, 두 번째 꺼내진 건, 첫 번째 꺼내진 거는 W1, W2, W3, B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W2, W3, B, 그 다음에 W1, W3, B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을 정의해 보시고, 이거 틀렸고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 경로를 따라오면 W1, W2고, 이 경로를 따라오면 W1, W3, 그 다음에 이 경로를 따라오면 W1,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W1, W2, W1, W3, W1, B, W2, W1, W2, W3, W2, B, W3, W1, W3, W2, W3, B, B, W1, B, W2, B, W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4가지 경우가 나오고요. 여기 각각의 3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12가지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요 각 원소들이 발생할 확률이 모두 다 12분의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계산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흰색 공, 한 개의 흰색 공과 한 개의 검은색 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어느 거냐 하면 여기서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런 경우, 요 경우, 요 경우, 요 경우이네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을 구하면 분모는 모든 경우의 수이죠. 그래서 12가지가 있고, 사건 A의 그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이 빨간 역삼각형 6개라 결국 확률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이 상자에서 꺼낸 첫 번째 공이 흰색이라는 전제하에 했어요. 자,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한 공식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분모는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니까 첫 번째 공이 흰색인 경우예요.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이 흰색이래요. 흰색, 흰색, 흰색. 이건 해당 안 되죠. 근데 첫 번째 경우는 흰색인 경우는 3개 곱하기 3, 여기도 3경우, 여기도 3경우라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W1, W2, W3 3가지 경우, 그 다음에 3개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경우가 있고, 일단 분자를 보겠습니다.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사건 A란 두 번째 공이 검은색이래요. 첫 번째 공이 흰색이고 두 번째가 검은색인 경우죠. 그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거 해당되고요. 이거 해당되고요. 이거 해당되고요. 그리고 총 3가지 경우가 있네요. 따라서 9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 공식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